대해서 이제 부지사님도 간담회를 하셨고 그랬는데 부지사님까지 나오셨고 또 대해서 언론의 보도도 있고 근데 몇 가지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가지 그 보도 자료나 내용을 통해서 온고지신 잘된 부분은 당연히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 그러나 잘못됐거나 현 시점 또 미래를 기준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번 강호축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 인정되고 다 받아들여지는 거라면 제가 어거지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마치 그 논란이 강호축에 대한 논란이 저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셨던 게 빠진 거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지역 발전을 마치 거부하거나 저해하는 어떤 발언을 한 것처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정확하게 바로잡고 그렇다면 자 지금 왜 일각에서 농담을 아까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부지사님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나오냐 그러면 이시종 지사님은 어디 가셨느냐 이시종 패싱이냐 라고 누가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시종 지사님께서 기존의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맥을 짚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었으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것이 옳을까 또 미래를 향해서 어느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제가 신정부 경제 지도 H축으로 이제 지난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그 신경제 지도 문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오른쪽 동해안 축을 자원 개발 축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 산업 경제 축을 두고 DMZ 관광 문화 등등의 축을 두는 큰 축에서 충북이 빠진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문제점을 보고 자세하게 기존에 언급했던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지난 5월 1일 날 노동절이라 쉬신 거에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폐가 있는지를 하다 그러면 한번 대안을 저희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마셨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죠. 지나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충북은 원래 패싱이었다는 도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인지 제가 계속 강연 최고 지도자가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말씀을 지나치는 말씀이었더라도 분명히 그건 실수였다라고 제가 먼저 1번 공약이라고 하는 지선 1번 공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두셨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광복 70주년 회견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신 거입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독일 베를린에서도 언급했고 같은 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 표현이 태동 단계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라고 첫 언급이 시작된 이후로 수없이 많은 공식, 비공식 행사 자리를 가리지 않고 1번 가장 중요한 공약인 듯 말씀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를 보시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강호축 그 발언과 구상이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갑자기 태동에서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강호축을 갖고 그동안 말로만 하고 노력을 안 하셨느냐?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를 설득해왔고 이미 2017년 대선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이미 강호축에 대한 구축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대선 후보에게 건의했다. 이것은 뉴스 기사에 다 있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하고 본 것입니다. 2017년 대선 공약에 채택해달라고 이미 그때도 건의를 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아직 잉태되지 않은 충북도만의 주장하는 그런 지자체나 또는 그런 행정 각 부처가 있나요? 공론화도 되지 않고 또는 어떤 공나 그런 행정 부처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기 놀로케이 했다는 것인가? 그럼 저희 시청자, 일반 시청자 기준으로 저희가 잘못 회의했다던 건가? 그럼 이게 허위의 발언은 아니실 테고, 도지사님께서 8년을 하셨는데 뭐를 오케이? 물론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제를 하고 발언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 내가 건의를 해서 그걸 검토해 보겠다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든지 뭐 오케이라든지 오케이가 돼서 내가 발전 계획에 착수했다라고 워딩이 정확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제가 거부하거나 저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도 출마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저도 죽자사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지역 발전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듯이 국가의 예산, 정부의 예산, 지자체 예산 한정적입니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것이 한목적적이고 또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느냐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원점에서라도 다시 보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내세우는 외적인 거가 8개 지자체 장들이 모여서 다 건의한 거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개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하셨다 치고요. 그 사실이고. 근데 그게 저희 입장으로, 우리 충북의 입장으로 보면 중요한 건 충북에 어떤 유익함이 결과적으로 있느냐잖아요. 아닌가요? 강우축이 설사 지금 강우축에 대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핵심은 충북선 철도 복선화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충북선 철도 복선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충북에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통일시대를 전제로 놓고 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면 자,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에서 시작해서 지금 강릉까지 나와 있는 동서 산업철도 이미 1단계 공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면 이건 X축, 그림으로 보면 정확히 X축은 아니지만 행축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과 중첩적이거나 산업적 실효성에서 어느 게 더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딴 지역이 하는 것을 부러워서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정부나 청와대가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할 텐데, 이런 중복적인 게 어느 정도 보인다 그러면 저희 충북만을 위해서 그걸 어거지로 강우축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예산은 분명히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과연 어느 걸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로 저희가 관점을 잡고 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 270만 이용, 오송역 600만 이용을 저희가 매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패싱하는, 스루하는 바이패스, 그냥 흘러가는 승객이 저희한테 충북에 남겨주는 유익은 없지 않습니까? 내려서 정주를 한다든지 소비 기능이 될 때 저희한테 유익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 관광수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관광수요, 그러면 이 축으로 관광수요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저기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발언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심각한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케이 했다는 이런 발언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설명 내지 해명을 한번 하시라라는 말씀이고요. 본인들이 분명히 이시종 지사님께서 지선 1번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면 저도 충북 발전을 위해서 그걸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같은 예산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항상 제가 코스트 베너핏 이펙트, 그 비용 효용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타당성 검토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저희 충북은 청주공항, 오송, KTX역 잘해놨다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깨알같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송 역세권, 역 주변, 뭐 제 집이 바로 그 옆에 있기도 하지만 뭐 밤에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구는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약 22,000명입니다. 인구가. 청주공항 주변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자 통일을 놓고 H축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남북 경협 등등의 당사자로 북해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기업의 그룹의 회장실 사장할 때도 남북 경협 대표단으로 평양, 신의주, 저 백두산, 삼지연 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흑동 유아그룹의 회장실 사장을 할 때 저희 계열사 중에 근화제약이라고 있었습니다. 근화제약에서 자 지금 마침 저는 이제 하늘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후보께서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뭐 그에 대한 비판이 이런 건 차치하겠습니다. 하늘길을 말씀드렸는데 마침 북에서 저희한테 그 이카오 ICAO 국제항공기구에 평양 인천 노선을 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문의를 했죠. 뉴스에서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을 놓고 전체적인 그 중부권 거점은 인천보다는 저희가 훨씬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나 여러 가지 관광 수요도 마찬가지로 집객을 해서 가는 데는 남북 통일 시대에는 인천공항보다는 저는 분명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내셔널 라인으로는 혹시 어쩔지 모르지만 남북의 이런 부분을 놓고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논의에서는 청주공항이 진짜 때를 만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삼지연 공항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개마고원 위를 지나서 내립니다. 관광 수요, 거 스키장도 있고 관광 수요가 꽤 있는 지역입니다. 자, 청주공항에서 삼지연, 청주에서 신의주, 청주에서 평양 순안공항 다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제가 상황이 어느 정도 저기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골 저기 같이 시멘트로 바닥이 돼 있는데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비행기가 무너져서 저기 되는 줄 알았어요. 달달달달. 그다음에 우리 제주, 부산까지 얼마든지 지금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둬서 갈 수도 있겠다. 성이 부족하다면 통일 시대를 분명히 전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통일 시대를 전제로 놓고 할 때는 이런 논의를 과감하게 이런 타당성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영주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이 국가 지도자나 우리 충북의 지도자, 행정의 책임자들, 행정의 경험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그 흐름과 시대 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마인드까지 갖추어서 가는 효율, 효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선순위에서 또 국가 우선순위에서 만약에 밀릴 것 같으면 저희 지역 충북에 맞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모 시민사회단체 대표께서 강하게 그건 저만 통칭해서 쓴 게 아니라 모든 후보를 향해 쓰셨듯이 지역 발전을 거부하거나 저해하기 위해서 또는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 틀림없이 제가 지금 몇 가지 논거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변화, 그 다음에 모순되는 점 등을 놓고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정책, 1번 공약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지사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행정에 이미 채택된 행정의 연속이라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채택돼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행정 행위라고 그러면 당연히 지속적 행정 행위로서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건 정치적인 일단 공약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지사님이 나설 사안은 아니신 거죠. 더군다나 삼선 도전을 선언하신 네,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를 당신들께서 스스로 이제 자행하신 거죠. 그 뭐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제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죠. 근데 지금 이건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서 끌어와야 되겠죠. 이 부분도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게 뭐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남북에 따라서 통일을 전제로 놓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거점 공학을 통일시대에 뭘로 삼아줄 거냐 이런 논의가 있겠지. 인천은 뭐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겠고 인구 규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남북 교류의 축에서 어디가 과연 맞을 거냐 부분에서는 주로 거점 공항을 보시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유동 인구가 되는 걸 보시면 부산, 김해, 제주, 예를 들어 청주 이렇게 했을 때 뭐 부산 가서 모여서 뭐 북에 다 가고 이럴 저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점 공항으로서 사람에 대한 부분, 물류에 대한 부분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X축에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중국이 제시하는 1대1로 그 중국이 옳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1대1로 그다음에 유라시아 해서 보면 그 연속선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X축이다 말다가 그렇게 그들 저기에서 중요치 않고 그냥 큰 축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 한 가지 이제 행정행위로 보면 국가 대 국가의 문서가 간 거잖아요. 일종의 지금 그들을 뭐 국가로 인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미 협상이 이렇게 됐고 거기서 갑자기 저희 거를 한번 중국 것만 바꿔서 집어넣자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채택된다 만다는 제가 그거는 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USB에 이미 전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절충안이나 계산. 제가 이건 좀 번외의 사안인데 하나 예를 들어 다른 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요. 이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지사님이 엊그제 방송된 모 방송사의 그 25분짜리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이란에 대해서 승인이 풀리는 걸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정말로 이란 투자 저기 했을 때 제가 정말 웃었습니다. 뭐 사담이지만 제가 전주 이란 대사분이 의영제 형님이 계세요. 뉴욕 총영사도 하셨고요. 다만 아예 투자 실적에 늘려고 생각도 안 했다. 엊그제 지금 23번인가 방송 됐었으니까 인터넷에 다 있죠. 보시면 오늘 이벤트성 이런 그런 선례를 갖고 있잖아요. MRO, 에코플리스, 이란 다 이제 도민들이 정말 딸딸딸 외우는 수준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제발 지금이라도 정말 실효성을 따져서 제가 이건 사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야 신중하니 뭐 한방 없어? 젊은 놈이 너무 뭐 이거 신중하게 가는 거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 포퓰리즘처럼 막 터트릴 수 무상 시리즈 잘 알고 있죠. 무상 뭐 청년 수당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내용 전국에 10개 지자체에서 하는 거 다 분석 끝내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뒤에 뒷감당을 뭘로 할 거냐,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것들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진정성으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느 게 진짜 도움되는지를 경제적 관점, 경영적 관점 이런 걸 다 보고 될 수 있는 걸 하는 게 이제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혹시 발언은 정말 어디서 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냥 들은 말씀을 제가 그냥 끄떡끄떡 해야 되나요? 저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고 그냥 그렇게 보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뭐 달리 한방 이런 걸로 해결될 선거도 아니고 대외적 이슈 워낙 큰 거 다 아시는 거고요. 곧 이제 미, 북, 북미 회담까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 이슈가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말 진정성과 그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을 누가 허언 실언이 아니라 제대로 할 사람인지 정말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론 말씀드리면 당연히 승부에 나온 놈이고 제가 한국당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입술을 깨물고 나간 놈이고 정말 요새 이제 청주에 홍준표 대표가 왔다 가니까 정말 더 많이 소문이 나고 제가 축자사자 하니까 더 이제 음해를 하고 싶은 세력도 있었지만 제가 홍 대표와 그렇게 이빠른 소리 하다가 부딪히고 나가고 하면서도 한마디도 제가 다 기억하시지만 정면에서 한국당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줄 서지 않고 그래도 올바로 하려고 노력했던 놈이라고 그래도 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나온 놈이 당연히 이기러 나온 겁니다. 완주 당연한 거고요. 간혹 이제 저한테 아우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 쌓지 다음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정 선거 비용이 12억 4,4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쓰면서 연습할 사람은 아마
최소한 뭐 충북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연습으로 그 돈을 쓸 사람은 백만장자도 그걸 연습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이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 원칙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거부합니다. 그거는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제 내막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거 요즘 국민들 지역민들이 다 아세요. 어거지로 저놈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건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흐름과 이런 것들로 보면 1 더하기 1이 절대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거지로 했을 때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충족이 됐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너희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이지라고 인정이 될 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초질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빨가벗고 적나라하게 토론 한번 하자. 이제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유권자분들께서 조금씩 준비가 되고 계세요.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코멘트도 이런 게 비중이 늘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때가 온 거죠. 진짜 누가 예를 들어 강호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 경쟁 후보께서 제2경부속도로를 통일시대의 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뭐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제2경부에서 역시 구호를 외치고 다 했지만 그 부분이 이 통일시대를 놓고 우선순위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지 않은 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효용 분석에서 지금 여러 논란이 오가고 있고 논란 속에서 서울 쪽에서 지금 공사 방향이 어떻게 오고 있는 단계들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누가 진짜 준비되고 누가 합리적으로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가치, 비전, 철학 과연 어떤 사람이 미래 충북을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유권자분들이 이제 서서히 준비가 돼 가시니까 합리적 판단 기준을 드린 다음에 어떤 걸 논해도 논하자 그런 똑같은 말씀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썼겠죠. 그래서 하여튼 원칙을 벗어나면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요만큼 오면서 정말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시던 지역민들이 그 원칙이 무너지면 그것마저도 제가 전진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뭔가 진짜 지역에 유익함이 되고 제가 도저히 감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제가 준비가 아예 안 됐다거나 예를 들어 저희 캠프가 준비가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거라 그러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만 혹시 기자님들께서 취재 과정에서 저희 캠프에서 뭐 내부적으로 뭐 잡음이 있거나 뭐가 있다는 소리를 혹시라도 들어보셨는지 왜냐면 후보인 저는 못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눈과 귀가 가려져서. 근데 제가 밤에 보통 11시에 가서 회의하고 12시 정도에 나오면은 밤 1시 반까지 돌아다니는데 정말 감사드리게도 캠프 어르신들이 9시부터 보통 12시까지 항상 회의를 하세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저희 내부에서 그런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후보가 다 이기는 걸 전제로 출마를 했고 나왔겠죠. 그런데 저도 시중 여론은 분명히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다닙니다. 어느 후보가 될 때 상대 후보 예를 들어 단일화를 전제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어느 후보가 될 때 경쟁력 있고 한판 붙어볼 만하다 또는 이길 수도 있다 등등의 여론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쟁 후보님들도 또 그 진영의 분들도 당연히 듣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열심히 뛰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여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분들의 어떤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특정인이 되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젊은 놈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